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주제예요. 우리 다들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이 뭐였을 거라 생각이 되시고, 퇴행성 관절염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유튜브에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있어요. 다 맞는 정보예요. 너무 많은 정보 가운데 나한테 맞는 것이 무엇인지만 잘 숙지하시면 돼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1번 연골의 병이다, 2번 뼈의 병이다. 자, 1번이 맞는 것 같다 손, 2번이 맞는 것 같다 손. 그래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과 뼈의 병이에요. 연골과 뼈 두 개의 병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골 관절염이에요. 왜 관절만 병이 생겼는데 골이란 글자를 붙였을까? 이건 정상이에요. 딱 봐도 깨끗하죠, 연골이. 넘어가 봅시다. 연골 다 까졌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퇴행성 관절염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연골이 제대로 충격 흡수를 못 해주기 때문에 뼈가 변형이 생깁니다. 뼈가 여기는 매끈한데 밑에 뼈 보세요. 여기도 잘 평평하게 받쳐주고 있는데 오돌토돌하죠. 반죽처럼 눌려져 있어요. 그죠? 우리 실제로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건 정상이에요. 깔끔한 연골, 매끈하죠? 넘어가 봅시다. 얘 어때요? 벗겨졌죠? 뼈가 드러난 부분이죠. 원래 뼈와 뼈는 서로 맞닿으면 지들끼리 이겨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이에 쿠션 같은 연골이 막아줘야 되는데 연골이 닳다 뼈끼리 맞아버리면 얘네들끼리 변형이 일어난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 하면 병기가 몇 기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등급을 만들었어요. 이거 엑셀에 찍어가지고 분류하자, 환자들. 두 가지만 일단 보시면 돼. 하나는 뭐냐면 관절의 간격이 얘네들은 넓죠. 근데 점점 줄어들더니 딱 붙어 있죠. 그죠? 반대쪽은 상대적으로 남아있어요. 안쪽에 연골이 훨씬 빨리 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모여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만쪽에 연골이 닳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이렇게 O자로 변형되기도 하고 이렇게 모이기도 해요.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허리도 불편하고 골반도 불편해. 점점 위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기술을 따질 때 중요한 점은 그 관절 사이 간격을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관절의 그 매끈함을 보는 건데, 여기는 참 매끈한데 갈수록 뭐가 막 튀어나와요. 그죠? 뭐가 막 튀어나옵니다. 이게 이제 막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의사들은 이것도 다 종합적으로 확인해가지고 기술을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여기서 흔히 하시는 오해가 있어요. 기수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암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암의 기수는 기수마다 정해진 치료가 있어요. 골관절염의 기수는 암의 기수와는 달라요. 이건 기수마다 치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1기여도 4기여도 치료의 방향은 똑같아요.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안 되면 수술. 1기여도 2기여도 3기여도 4기여도 똑같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수술이에요. 암이 4기잖아요. 4기면은 수술 안 되고 무조건 항암이에요. 골관절염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수술이에요. 근데 기수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치료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환자의 진행 상황이나 이것을 모니터링, 좀 관찰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일 뿐이지 여기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으시다. 이것이 왜 생길까라는 건데, 많이 써서만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상처가 나면 얘네들이 아물죠. 관절도 아물어요. 물론 다른 것에 비해 속도는 굉장히 느리겠죠. 이 회복 능력이 떨어져도 퇴행성 관절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무릎을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아껴 쓰는 편인데도 퇴행성 관절염이 생겼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많이 썼다는 것보다 회복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겼을 수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은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복 능력이 떨어진 것도 중요하다. 요거 두 개. 그래서 요렇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우리 몸이 많이 쓰는 것과 스스로 회복하는 것의 밸런스가 맞으면 치료가 뭐 수술까지 안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요 상태가 유지가 되고 통증이 없다? 그때 하던 치료 그대로 유지하시면 평생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회복 능력이 막 쫓겨내지고 파괴 능력이 막 많아져서 이렇게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이거 빨리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수를 써도 이게 안 맞춰지면 그때 수술인 거예요. 요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편안한 상태, 불편한 상태. 그래서 치료는 두 가지 치료가 있어요. 의사가 하는 치료랑 내가 하는 치료가 있어요. 자, 여기서 또 문제 나갑니다. 의사가 하는 치료가 중요합니다. 손. 자, 2번 내가 하는 치료가 중요합니다. 손. 맞아요. 그러면 퀴즈 하나만 더 할게요. 내가 하는 치료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는 치료에 뭐가 있을까요? 운동. 많이들 정답을 알고 계세요. 운동이랑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 중요한 건 알아요. 그죠? 어떤 운동 하는지는 몰라요. 어떤 운동을 하는지도 알지만 그 운동 제대로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드릴게요. 의사가 하는 치료는 다양한데, 아프다고 정형외과를 가면 진통제부터 처방을 해드리죠. 여기 진통제는 참 억울한 녀석이에요. 이거 먹으면 속 안 좋아질 것 같죠? 약마다 부작용이 있는 거지 진통 소염제 자체가 독한 건 아니에요. 얘를 제대로 쓰면 아주 효과가 좋은 약이에요. 건강한 약이에요. 얘가 독해서 속이 쓰린 게 아니에요.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드세요. 좀 필요할 때만 드시는 게 그래도 제일 좋고, 이 약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드셔야 된다. 우리 스테로이드 주사도 있어요. 스테로이드를 관절 사이에 넣는 주사인데 이거 하면 효과 좋아요. 얘는 염증 잡는 핵무기거든요. 감기인데 폐렴으로 갈 것 같다? 그럴 때 스테로이드를 처방하기도 해요. 관절한테 주사하면 이 관절에 염증이 나아지죠. 즉시 효과가 있고, 기간도 은근히 길게 가요. 한 달까지 가시는 분도 있고, 길면 6개월까지 가시는 분도 있어요. 한 번 맞으면. 그렇다고 얘를 자주 맞으면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우리 몸이 얘한테 적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전 용량으로는 안 들어버려요.
그리고 계속 맞다 보면은 얼굴이 막 달덩이처럼 붓고 신장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진통소염제도 스테로이드 주사도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드셔야 됩니다. 연골 주사도 많이 맞으셨을 거예요. 연골 주사. 개인차가 큰 편이에요. 개인차가 왜 크냐면 일단 이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연골에 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 히알루론산 혹시 언제 제일 많이 쓰이는지 아세요? 피부 탱탱. 맞아요. 눈에 많이 써요. 눈에. 히알루론산은 쉽게 말하면 천연 윤활제예요. 그래서 우리 몸 뻑뻑한 데다가 넣으면 다 좋아져요. 분명히 효과는 있는 치료인데 개인차가 너무 커요. 히알루론산을 맞아도 효과가 없는 분은 왜 그러냐면 그분은 원래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도록 태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또 의사랑 상담을 해 보셔야 돼요. 이 세 개가, 위에 세 개가 전통적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좀 몇 가지가 더 생겼어요. 요 세 개 해보고 안 되면 바로 수술이었어요. 하나가 PRP고 두 번째가 줄기세포인데, PRP는 쉽게 말하면 피에는 회복 능력이 있어요. 거기서 착안한 주사한 거예요. 피에서 회복 능력만 나타내는 애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관절에 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효과가 있었더랍니다. 근데 관절이 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 안엔 피 대신 줄기세포가 들어있거든요. 뭐 많으신 분들은 회복 능력이 막 대단하니까 늙은 나이까지 무릎이 건강하신 거고, 상대적으로 적거나 하신 분들은 이게 늙은 나이까지 줄기세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른 데 떼와서 주입시켜보면 어떨까?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실제로 좋아지더라 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수술인데, 수술은 그냥 근본적인 치료법이에요. 퇴행성관절염으로 더 이상 고생하기 싫어, 나 뭐 더 이상 노력하기 싫어, 수술하시면 돼요. 근데 수술하셔도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수술을 하셔도 인공관절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일찍 받는 건 답이 아니고, 해도 관리를 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는 치료. 수술이 근본적인 치료법이긴 하지만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얘네들을 최대한 활용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건데, 이 5가지 중에 가장 효과 좋은 건 뭘까요? 맞습니다. 줄기세포 주사가 이 5가지 중에선 가장 효과가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있다 했잖아요. 줄기세포 주사는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줄기세포 주사는 이 단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다른 애들은 뭐냐면 여기서 멈춰요. 다른 애들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막는 치료라면, 줄기세포 주사는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하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 물론 아직 이것이 완벽하게 밝혀지거나 정제돼가지고 기술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고가 돼요. 그래서 효과가 가장 좋은 건 줄기세포 주사가 맞아요. 근데 줄기세포 주사 그럼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위에 거 왜? 줄기세포 주사가 최고면 그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엄청 비싸요. 비싸서 생각을 많이 좀 해보셔야 돼요. 얘만 답은 아닙니다. 4기가 3기가 되고 3기가 2기가 된다 해서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평생 4기인데도 무릎 통증 없이 건강하게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굳이 막 4기니까 빨리 2기 돼야지, 이거 암이 아닙니다. 암은 4기가 1기 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골관절염은 4기여도 편안하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그쵸? 이 4가지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이거 못지않은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럼 이 4개 중에서 뭐가 제일 강력할까요? PRP가 맞아요. 이 각각의 한 줄 한 줄이 몇백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예요. 어떤 연구일까요? PRP랑 진통제랑 비교하고, PRP랑 히알루론산이랑 비교하고, PRP랑 스테로이드랑 비교한 거예요. 얘가 기존에 있는 치료법들에 비해 우월한가? 그래서 1개월 했을 때 빨강, 3개월 했을 때 빨강, 6개월 했을 때 빨강, 12개월 했을 때 초록이야. 점점 나중에 갈수록 초록색으로 바뀌는 경향이 보이실 거예요. PRP의 효과가 나중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PRP는 최소로 얘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6개월에서 12개월이 걸려요. 오래 걸리죠? 한번 나타나면 얘가 1년까지도 가고, 1년까지도 가는 분들이 많고요. 어떤 보고는 2년까지도 간대요. 한번 나타나면. 그래서 이 PRP 장점은 다른 것에 비해서 효과도 좋아요. 효과도 엄청 오래 갑니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오래 걸려요. 그게 유일한 단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어요. 이걸 맞아도 아픈 기간 동안에는 다른 치료 당연히 병행하셔야겠죠. 약도 아플 때마다 드셔야 되고, 스테로이드 주사도 뭐 필요할 땐 맞으셔야 되는 게 좋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